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폴론 신과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신은 이제 쌍둥이죠. 자, 제우스가 이제 레토라는 여신을 사랑을 해서 이제 레토가 남매를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제우스의 본부인 헤라가 그걸 매우 질투를 했고, 그래서 레토가 해산할 장소를 허락하는 땅이 있으면 내가 거기를 분모지로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땅도 레토가 해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레토가 그 와중에 그 어떤 제안을 했냐면, 자기가 해산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땅을 영원한 그 아폴론의 그 신성한 그 지역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땅이 있었냐면 델로스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은 워낙에 황무지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런 섬이었어요. 근데 이 델로스 섬은 워낙에 자기 자신이 황무지였기 때문에 헤라가 불모지로 만든다는 그런 협박을 해도 어차피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토가 제안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레토가 해산할 수 있도록 자기 땅을 빌려줍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해산하려고 했더니 헤라가 이 해산의 신을 방해해서 애를 잘 못 낳았죠. 그래서 제우스가 개입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레토가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델로스 섬은 여기에 있죠. 그리스 반도가 있고 델로스 섬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제 레토가 아르테미스 여신과 아폴론 신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델로스는 나중에 이 태양 신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다음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제 아폴론과 이제 남매지간이 되죠.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 처녀의 신이기도 합니다. 달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폴론과 이제 아르테미스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폴론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아폴론은 이제 델로스 섬에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헤페르보에, 즉 북극으로 이제 혼자 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며칠 만에 성장을 하고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 델포이로 왔죠. 델포이로 왔더니 이 델포이에는 휘톤이라는 왕뱀이 그 델포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델포이에 있는 휘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이 휘톤을 죽입니다. 왕뱀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계 질서를 이제 정립을 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옹파알로스는 제우스가 삼킨 돌이라고 그러죠. 제우스 대신 삼켜진 돌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뱀을 잡고 기고만장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 사랑의 신인 큐피드, 즉 에로스가 알짱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론이, 야, 네가 가진 것도 화살이냐,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 큐피드, 즉 에로스를 아폴론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큰 왕뱀을 잡았다는 걸 자랑을 하고 이 큐피드를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큐피드가 화가 났어요. 내가 아무리 작지만 그래도 사랑의 신인데 너 좀 혼 좀 나봐라 해서 이제 아폴론을 혼내줄 걸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지나다 보니까 나프네라는 요정이 지나갔어요. 다프네는 이제 페네이오스라는 강의 신의 딸인데, 이 아폴론에게, 이 큐피드가 아폴론에게는 사랑의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이 다프네에게는 납화살을 쏩니다. 납화살을 맞은 이 다프네는 아폴론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화살, 금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은 태양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없이 이 다프네를 엄청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이미 이 납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아폴론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쫓아오니까 이 다프네가 자기 아버지인 페네이오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폴론의 사랑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럴 바엔 나를 나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손이 나뭇가지가 되고 있죠. 이건 조각인데 다리는 뿌리가 되고 있고 손은 나뭇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폴론이 붙잡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월계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애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경기를 해서 우승한 사람한테는 떡갈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프네가 월계수로 된 다음에는 아폴론 신이 명령을 해서 다음부터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주 같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관이 이제 월계수 2% 맞는 월계관이죠.
요새는 이제 월계수 하면 이제 고기 굽는 데 주로 삶는데 냄새 없어라고 많이 쓰는. 근데 마라톤은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잖아요. 근데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이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 한 군데가 있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란 땅을 지배할 때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1차는 이제 출병 도중에 실패를 했고 2차 전쟁이 그 유명한 마르타운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 여러 가지의 전투가 있었는데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니아 전투 등이 있는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게 그 유명한 영화 300에 있는 테르모필레라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는 이제 BC 490년에 있었고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군인대와 그 다음에 다리우스 황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전투를 했던 데가 이 마라톤 전투였죠. 여기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 전투의 패배 때문에 이란에서는 지금도 이 마라톤 경기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차 전투가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거기에 이제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스파르타의 왕이 가서 전투를 합니다. 테르모필레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아폴론에 관계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아폴론은 아까 다프네라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요정을 사랑하다 실패했잖아요. 이건 또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이제 임신까지 했는데, 너무 이제 공무가 바쁜 관계로 이제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그냥 혼자 놔둡니다. 근데 이제 흰색 까마귀를 이제 보초로 이제 세워놓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가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홀로 있게 된 이 코로니스가 동네 총각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니까 그 사실을 이 흰색 까마귀가 아폴론 신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화가 났죠. 자기 사랑했던 여인이지만 이 하늘에서 화를 쏘아서 이 코로니스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코로니스의 뱃속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폴론이 키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키웠냐면 의술의 신으로 이제 키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관심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술의 신을 굉장히 추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워낙 이제 의술을 잘 베푸니까 사람들이 또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신인 하데스가 화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 아파트가 이게 너무 분양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지옥의 신 하데스가 하늘의 신인 제우스에게 불평을 내놓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지옥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를 좀 벌 좀 줘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우스가 알았다 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이 키클롭스가 원래 만들어졌던 이 번개를 이용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론의 아버지는 제우스고, 그러니까 아폴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늘의 신인 이 제우스에게 덤빌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제우스에게 이 번개를 만들어준 키클롭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이상하다. 내 아들 놈이 가면 내 부하를 죽이다니,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아폴론을 귀향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이 테살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아드메토스 왕의 양치기로 당분간 자중하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치기를 하고 했죠. 그래서 아드메토스 왕이 기르고 있는 소와 양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이 아르카디아 지역에서 헤르메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이 테살리아 지방으로 가서 이 아폴론이 지키고 있는 이 소와 양들을 훔쳐갑니다. 헤르메스가 훔쳐가서 여기에서 이제 동굴 속에서
이제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헤르메스는 스스로 이제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또 아폴론이 또 사랑했던 여인이 카산드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트로이의 공주죠. 그래서 근데 이 카산드라는 워낙 똑똑한 여인이어서 신을 사랑해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카산드라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에게 이제 카산드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폴론이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냐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앞니를 내다볼 수 있는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폴론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카산드라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구애를 하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키스만 한 번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폴론하고 카산드라가 이별의 키스를 하는데, 그때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키스를 하면서 예언을 하되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은 그런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산드라는 앞니를 내다보지만 이 여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카산드라의 남동생인 파리스가 이제 임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파리스가 이제 배 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트로이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사람들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는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폴론의 사랑이 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이 히아킨토스라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을 아폴론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동성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원반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놀고 있는데 아폴론이 잘못 던지는 바람에 이 히아킨토스가 그 원반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히아킨토스가 죽은 자리에 꽃이 하나 피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 히아킨스라는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아킨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꽃입니다. 자, 아폴로의 사랑은 다프네, 코로니스, 카산드라, 히아킨토스 모두 실패했죠.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무슨 걸 의미하냐면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 한 곳만을 사랑해서 그곳만 비추면 세상 만물이 안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양은 한 곳만 비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인생도 항상 양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달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폴로는 이제 벌도 내리는데 이 마르시아스라는 이제 숲의 요정, 남자 요정이 있었는데 이 피리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또 워낙 오만해서 나는 아폴로보다 잘 부른다라고 또 이제 떠들고 합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의술의 신이기도 하지만 음악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자중하라고 그랬는데도 전혀 자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다스 이라는 저기 왕 앞에서 서로 경쟁을 했지만 이 마르시아스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이 아폴론이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주냐면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벌을 내리죠. 니오베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테베의 왕비인데 이 니오베는 암피온이라는 왕과 결혼을 해서 7명의 아들과 7명의 뻔듯한 딸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오베라는 왕비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14명의 아들과 딸을 정말 잘 낳았는데 태양의 신인 아폴론과 달의 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낳은 그 레토라는 여신은 딸랑 둘밖에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레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여인이다라고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레토가 화가 났죠. 한낱 인간인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을 낳은 자기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이제 자랑을 해대니까 이제 레토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 아들인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에게 시켜서 이 니오베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4명의 자식들이 다 죽는, 화살에 맞아서 다 죽게 되죠. 그러자 이제 니오베는 돌로 변합니다. 아폴로는 이제 칼리오페라는 요정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뮤지엄, 뮤즈 이런 거가 이제 그리스 말로 무사히인데 거기 군함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칼리오페라는 요정을 좋아했고, 그래서 아폴로나와 칼리오페 사이에 오르페우스라는 그 음악의 신이 태어납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라는 미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10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화살을 메고 있는 이 신이 아폴론이고 여기는 이제 9명의 여입니다. 그 중에 칼리오페하고 결혼했죠. 오르페우스는 원래 이제 트라케라는 지방에 섬기던 신인데 이쪽으로 이제 영입이 된 그런 신이에요. 음악의 신입니다. 워낙 얼마나 음악을 잘했는지 이 동물들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음악을 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좋아서 이렇게 날뛰었다고 그러고 숲의 요정들도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아주 강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에우리디케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했는데 이 히메나이오스라는 이 결혼의 신이 이 초대가 안 됐어요. 뭔가 불길한 징조가 이제 보이죠. 붉은 빛에 이제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이제 소위 그 오르페우스는 이제 연주를 하러 이제 어딘가 떠나 있는 사이에 이 에우리디케는 이제 숲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리스타이오스라는 괴한이 나타나서 이 에우리디케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우리디케는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은 에우리디케를 껴안은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죽으니까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제 아주 비탄에 잠겨서 뭐 아주 미친 듯이 뭐 이제 날뛰었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지옥으로 가면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데려올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의 신인 하데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신은 누구겠어요? 항상 붙어있는 페르세포네, 데메트리의 딸인 페르세포네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데스 옆에 페르세포네가 있죠. 그래서 가서 이 오르페우스가 이제 사정을 합니다. 내 부인을 좀 살려해달라. 근데 지옥의 신이 한 번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어요?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가 거기 가서 반주를 하니까 모든 지옥 세계에 있는 이 하데스의 부하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죽은 사람 데려오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옥이 마비가 된 겁니다.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하데스가 할 수 없이 이 에우리디케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려주는 대신 지옥의 문을 완전히 나설 때까지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가 앞서 나가고 에우리디케가 뒤에 가는데 잘 오고 있느냐 뭐 등등 해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하니까 에우리디케가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다시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슬퍼하는 오르페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에우리디케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음악을 키면서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나데스는 누구냐 하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일종의 알코올 중독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 앞에 가서 이제 띵까띵까 하고 하니까 더 술들을 더 맛있게 여인들. 그 중에 한 여인이 이제 이 오르페우스를 유혹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르페우스는 워낙 이 죽은 에우리디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티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이제 오르페우스한테 일종의 돌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다 취한 상태에서 다 너너도 할 수 없이 막 돌로 던지고 막 그렇게 해서 오르페우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오르페우스는 죽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오르페우스의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검은 고자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